오늘은 내일 이제 있을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대한간호협회 김원일 정책자문위원과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오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원일입니다. 네. 일단 내일 거부권 행사 여부에 아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일단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수용이 된다면 간호협회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정부 여당에서 제시한 내용 자체가 사실관계에 기초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런 국민을 대표하는 여당이 저렇게 허위 사실을 가지고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네. 그거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예. 뭐 뒤에 잠깐 더 얘기를 나누고 좀 전에 말씀하신 모든 가능성을 두고 투쟁하겠다. 어떤 방식입니까? 그러게요. 지금 저희가 사실 어제 모두 발언에 관련해서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를 하셨는데요. 네네. 특히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했다는 대목에 대해서 2020년 코로나 당시 의사들의 진료 거부 때 의료 현장을 지켰던 간호사들에 대한 아주 모욕적인 발언이었다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간호협회에서는 의료 현장을 떠나는 그래서 국민들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그런 투쟁들을 제외한 그리고 이건 이제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마 정치 투쟁 중심으로 저희 간호법에 대한 부당한 행사에 대해서 투쟁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 즉 시민들과 환자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을 고수해 나가실 것 같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만 예, 맞습니다. 이제 궁금한 점을 좀 질문 드립니다. 간호법이 예. 필요한 이유, 그동안 처우 개선 얘기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간호법이 꼭 필요한 이유, 즉 간호법이 시행되는 거에 따라서 시민들의 삶은 변화할 수 있느냐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예, 간호 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네. 지금 의료법에 규정돼 있잖아요. 예. 그러나 환자와 간호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은 의료기관뿐 아니라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가정, 다양한 영역에 존재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체계, 즉 의료법은 의료기관만을 규정했기 때문에 의료법이 아닌 간호법으로서 모든 걸 포괄하는 법을 만들려고 했었던 게 그 목적을 실현하면 당연히 국민들에게 많은 편익이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간호사 처우 개선은 간호사 확보를 위한 정책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확보될수록 간호 인력이 많을수록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안전율이 더 훨씬 높아진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도 봤다시피 의료 인력 확보, 특히 간호 인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던 만큼 국가의 책무로서 처우 개선이라는 정책 수단을 통해서 간호 인력들을 확보하는 그런 법안들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5월 3일 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화 통화를 할 때는 제가 이제 간호협회 입장에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엔 역으로 다른 의료계 입장으로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 아마 의료계에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지역사회라는 단어 때문에 혹시 단독 개원이나 의료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냐라는 걱정이 제일 많더라고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그건 완전히 허위 사실이고요. 네. 지금 단독 개원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의료기관 단독 개원을 얘기하는 건데 네. 의료기관 단독 개원은 의료법 제33조에 의해서 의료법에 의해서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호법은 개설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려잖아요. 예. 우려와 상상, 즉 존재하지 않는 걸 가지고서 지금 소위 말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즉 또 한 가지는 이제 대리 수술 얘기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떤 겁니까? 이미 전공의 협의회가 그거에 대해서는 정정 보도를 했어요. 네. 대리 수술이나 이런 대리 처방을 합법화시키는 법이라고 했다가 진료 지원 업무를 하는 간호사분들이 국회에서 성명서를 내니까 바로
그 자신들의 의견이 잘못됐다라고 이미 시인한 상태에서 뭐 굳이 말할 필요는 없으나 예. 간호법의 간호사 업무는 의료법의 간호사 업무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 관련한 논란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럼 아까 이제 단독 개원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즉 단독 병원이나 이런 개원은 안 되겠지만 간호 서비스를 하는 어떠한 새로운 형태의 모습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은요? 그거는요. 네. 지금 현재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간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예. 요양시설, 그다음에 뭐 방문간호센터, 그리고 뭐 어린이집, 산업 현장, 수많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는요, 간호사만 개설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앵커님이나 저도 간호사 아니거든요. 저도 개설권이 있습니다. 사실 의료기관만 의료인에게 개설권을 독점시킨 거고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에게만 독점시킨 거고요. 네.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개설권은요,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간호조무사협회 같은 경우에 학력 제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논란이 많이 되던데 현재 의료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이걸 적용하겠다 이건 또 아니다라는 입장도 있더라고요. 그 학력 제한, 특히 이제 뭐 고졸 이하로 학력을 제한했다는 얘기는 정말 완벽한 거짓말이고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작가님한테도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네. 지금 그 2022년도 간호조무사 시험 합격자 중에서 40%가 대졸자입니다. 고졸자로 제한됐다라면 어떻게 40%의 그 간호조무사 합격생이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완전한 거짓말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거짓말은 그 조항은 간호법에서 신설한 게 아니고 2012년 보건복지부가 처음 만든 거예요. 그 내용이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고 간호법도 그대로 가져온 건데 네. 지금 보건복지부가 아주 잘못된 행태를 하고 있는 게 자신들이 만든 법을 마치 간호법이 신설해서 차별을 한다라는 두 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는 반드시 특히나 이 공권력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네, 그 부분은 뭐 제가 알기로는 한시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의료법에서 됐고 그 부분을 그대로 차용해서 간호법 제정안도 됐다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네,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렇다면 네. 현재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의료법에서 이미 하고 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이 부분만큼은 고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 그 부분이 만약에 모든 건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고졸 이하로 학력이 제한됐는데 어떻게 대졸 이상의 그 합격자가 나올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논란의 중심은 고졸 이하로만 학력을 제한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들을 명확히 얘기해서 마치 간호조무사분들은 고졸 이하만 되는 걸로 지금 국민들한테 인식을 시켰단 말이죠. 아니 그걸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응시 자격 문제는 당연히 필요하다면 논의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지금 이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즉 간호사의 처우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법률적인 근거는 필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듣겠습니다. 처음부터 간호사 처우 개선법으로 가자고 했던 건 국민의힘과 정부의 중재안이었어요. 저는 이번에 되게 놀랐던 게 본인들이 주장하고서 본인들이 부정하는 자가당착에 지금 빠져 있는데요.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법률적 근거 없이 정말 정책의 기본을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정책을 하시는데 원래 정책이라는 게 안정성과 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마치 간호사 처우법으로 이름을 바꾸자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는 또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지금 사실 어떤 논의도 신뢰 있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이나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전부 다 앞뒤가 말이 안 맞기 때문에 논의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과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